보신 것처럼 올해만 대불산단에서 중대재해가 6건이나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의 권호산 노동안전보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대불산단에서 올해만 6건 그리고 이달에만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노조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 그 첫 번째로는 이 사고 책임에 대해서 원청도 같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원활청 사용자가 유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를 좀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재발 방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부한테는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최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함께 뒤따라야 이후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청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조선업에서 원청, 하청, 재하청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지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대체로 그 조선업에서 사고 당하는 대다수는 사실 하청 노동자들인데요. 가령 이번에 사고가 난 경우도 그 하청에 재하청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업체에 들어가서 사대보험 노동자도 아니고 이른바 물량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노동을 하는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 어떤 우선한 운영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불산단의 도살인 또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산재 위험에 조금 더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영암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는 업종들이 뭐 용접이라든가 프레스라든가 뭐 사출이라든가 좀 단순 반복 작업인데 위험 작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안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좀 있고요. 거기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산재를 당하더라도 이것을 산재 처리하면은 다시 입국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나 다시 이제 추국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인권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 대불산단의 여러 문제에 대한 좀 특화된 대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전남뿐 아니라 최근에 유독 산재 사고가 광주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고요. 이번에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로도 2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어서 하반신이 마비된 걸로 알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잇단 사고에 좀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대기업, 실적이 좋은 대기업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런 호황기에도 이게 안전 우선하지 않고 생산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기존에 낙후된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가령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거기서 화재가 있었고 상당 그 위험성에서 노동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비 투자를 안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공장이 안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역 시민에 대한 어떤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떤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이 형태가 기본적인 것들 지키면 되는데 어떤 후주극형 그런 어떤 중대재해 모습을 대공장이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또 금속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대안 중에 하나가 작업 중지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더라도 작업을 중지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은 그나마 이제 노동자 간부들이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접근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또 작업 중지시켰을 때 그것이 중지 조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개인이 피해를 볼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상당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측의 어떤 생산에 대한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작업 중지권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위험 작업에 대해서 사전에 좀 대피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에 이제 사실 산업재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대표적인 예. 어떤 장치인데 예.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예. 뭔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이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이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이제 그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고되는 측면, 사용자도 노동조합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뭐 그런 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실효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처벌 기준이 좀 현실에서 원청이나 이게 책임질 단위들이 빠져나갈 군역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고, 현실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현실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작업 중지권이 이 사고가 나도록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실효성이 좀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가장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꼽아주시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일단은 정보를 정확히 공개를 하고 그리고 예방 과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에도 어떤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해서 함께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작업 중지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이것이 이행이 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당연한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관심과 또 책임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의 권호산 노동안전보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